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혁입니다. 자, 물리학2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자, 빛을 이용해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고자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때 빛의 파장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빛의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때 파장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좁은 간격을 구별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감소한다라고 해줘야 되겠고, 대신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광자를 통한 전자의 운동량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은 증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소하는 거는 위치의 불확정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위치, B는 증가한다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도플리 효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원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진동수가 F0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이때 파장이 람다0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원에서 나가는 이 음파의 속력이 되겠죠? 음파의 속력은 두 개를 곱한 값과 서로 같을 겁니다. 근데 표 내용을 보시면 측정기에서 측정한 물리량이 나오게 되죠. 자, 진동수는 F0가 아니라 F로 측정이 됐고, 그 다음에 파장은 람다로 측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음원이 음파 측정기 쪽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식 쓰지 않아도 되는 기본 내용이 됩니다. 가까워지게 되면은 진동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음파 측정기가 바라본 음파의 속력은 파원의 속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측정기 자체가 정지했기 때문에 음파의 속력은 왼쪽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증가했다면 파장은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나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 A를 보면 F가 F0보다 크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커지는 게 맞고, 두 번째 측정되는 파장은 원래 보낸 파장보다는 더 작게 나와야 되죠. 근데 더 커진다 했기 때문에 B는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음파의 속력은 왼쪽에서는 F0, 람다0지만 측정기에서 바라본 음파의 속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F 람다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C가 맞는 내용이 되겠고 정답 3번입니다. 자, 3번 케플러 법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성 A하고 B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동일한 행성을 초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을 텐데, 자, 먼저 속력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속력을 해석하면 속력이 제일 빠른 지점이 바로 근일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속력이 최대가 됐다가 최소가 되고 다시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럼 주기라는 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속력이 최대일 때부터 그 다음 최대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A의 주기는 0초일 때 최대, 그 다음에 ET0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주기는 ET0고, 마찬가지로 B의 주기를 구하면 0초일 때 속력이 최대, 즉 근일점에 있다가 4루트 ET0죠. 4루트 ET0일 때 다시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의 주기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A의 공전 주기는 ET0다.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B의 가속도 크기는 2루트 ET0일 때 속력이 최소가 되겠죠. B 기준으로 나타내자면 B는 여기에 2루트 ET0일 때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은 4루트 ET0죠. 4루트 ET0가 되면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거기가 여기가 되겠죠. B는 4루트 ET0일 때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속도는 어디가 더 크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가속도는 R자임의 크기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R자임은 만율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성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까울 때가 당연히 더 크겠죠. 이때는 힘이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더 크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니은에서는 이때가 더 가속도가 크다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니은은 틀렸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자, 긴 반지름을 한다면 이게 긴 반지름이 되겠죠. A하고 B는 당연히 긴 반지름이 서로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긴 반지름에 의해서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주기는 긴 반지름에 R루트 R에 비례한다. T의 제곱은 R의 3승이라고 보통 책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주기라는 것은 긴 반지름에 R 곱하기 루트 R에 비례한다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2루트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은 2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긴 반지름은 B가 A의 2배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4번 간섭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중 슬릿 실험 장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스크린에 간섭 무늬를 만드는 실험 장치입니다. 자, 나하고 다에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빨간색 레이저냐, 보라색 레이저냐. 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자, 빨간색 레이저하고 빨간색과 보라색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죠. 바로 이거는 파장의 차이가 됩니다. 자, 빨간색은 적외선이 가깝고 보라색은 자외선이 가깝기 때문에 파장은 빨간색이 더 크다라는 것은 기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장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고, 자, 이게 이게 다 실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실험 결과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뭐냐?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즉 우리가 간섭 무늬라고 얘기하는, 간섭 무늬 간격이라고 얘기하는 이 간격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간격은 D분의 L 람다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D라는 것은 이중 슬릿 두 개의 간격인데 실험 나와 다에서는 전혀 바꿨다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L이라는 거는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나다 실험에서는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다 실험에서는 앞에서 나타낸 것처럼 파장만 서로 다르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파장이 클수록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실험에서는 빨간색을 사용해서 간격이 넓게 나오고 다에서는 보라색을 사용해서 간격이 좁게 나온다라는 게 차이점이 될 겁니다. 자, 간격이 넓게 나온 이 실험이 빨간색을 사용한 나, 그 다음 좁게 나온 것은 보라색을 사용한 다 실험이다라는 것을 매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준다로 되어 있는데 간섭은 파동성이죠. 이걸 빛을 가지고 간섭 실험하면 빛의 파동성, 전자를 가지고 이 실험을 했으면 물질의 파동성이다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섭이기 때문에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으로 고쳐주시고, 두 번째, 5점에 나오는 밝은 무늬. 자, 밝은 부분은 당연히 에너지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되겠고, 어두운 부분은 상쇄 간섭 지점이 되겠죠. 보강, 상쇄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니은은 정답이고 세 번째 다는 2번 실험으로 나타난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라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간격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게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이 맞고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상호 유도 개념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코일은 일단 전원장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자체는 전원이 만드는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원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교류죠. 교류기 때문에 전류가 변하게 됩니다. 일단 이 전류에 의해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관통하는 자기장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게 일단은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이 자기장은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1차 코일의 전류에는 비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이 2차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2차 코일의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속도 변하게 됩니다. 이 자기선속이라는 것은 1차 코일이 만들어준 자기장과 2차 코일의 단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속이라는 것도 결국에 B에 비례하기 때문에 I1에 비례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있는데 이 전류, 1차 코일의 전류가 변하게 되면 자속도 변하게 되겠죠. 그럼 유도 전류, 2차 코일의 유도 전류와 유도 기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 또는 유도 전류의 크기는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다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율,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상호유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림에서는 2차 코일이 아니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라 했기 때문에 이 전류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2차 코일에 흐르는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류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호유도 이론이었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선속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그랬는데 T1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래서 자기장이 강하게 생기고 그래서 자속도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T2일 때는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도 생기지 않고 자속도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선속은 전류, 1차 코일의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자, 이번에는 이 전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이 전류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율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T2일 때와 T3일 때의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의 방향이 반대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는 정답이죠. 세 번째, 상호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나타나는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도 마찬가지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율에 비례하게 됩니다. T1과 T2를 비교하면 이때는 기울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자기 손속은 크지만 순간적으로 변화는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은 0이 되고 이때는 자속은 0이지만 변화가 크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유도 기전력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즉 기울기만 보면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6번 트랜지스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가 나와 있는데 기호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다이오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P형이고 여기가 N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NPN 트랜지스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트랜지스터는 NPN형이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쪽에 전위를 플러스를 걸어줬고 아래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줬습니다. 자, 이때 스위치 S를 열어놓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로 되어 있죠. 당연히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는 여기 바로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는 바로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S를 닫았을 때 여기에 전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역방향인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이게 트랜지스터의 기본 동작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만약에 순방향이 된다면 자유전자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이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전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자유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자의 대부분은 얇은 베이스를 지나서 컬렉터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자의 일부가 베이스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의 흐름이 나타나는 게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나타나는 기본 동작이고, 자, 중요한 거는 전류기 때문에 전류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폭작용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나타나는 전류의 흐름이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S를 닫으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전류가 나타나야 그 전류가 컬렉터까지도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디귿 보겠습니다. S를 닫으면 아래에 흐르는 전류 방향, 이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기억이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X하고 Y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X, Y는 코일과 축전기 중 하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진동수에 따른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이 첫 번째 Q 그래프를 보면 특정 진동수에서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RLC 회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공진 주파수 특성 그래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P 그래프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코일하고 축전기의 진동수에 따른 저항 효과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코일 같은 경우는 2πFL이죠. 그래서 진동수가 증가하면 저항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저항 효과가 커지게 되면 전류는 오히려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축전기 같은 경우는 2πFC분의 1이죠.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 효과는 작아집니다. 그럼 전류는 더 잘 흐르는 회로가 되겠죠. P는 저항과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과 매칭을 하면 RC, RLC 둘 다 공통인 게 축전기이기 때문에 위아래 공통으로 들어있는 X가 바로 축전기고 Y가 코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Y는 코일이다 정답이고, 두 번째 S를 B에다 연결하면 RLC 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Q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P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세 번째, S를 A에다 연결했죠? 그러면 X는 축전기입니다. X, 축전기의 저항 효과는 진동수가 F1일 때보다 F1일 때, F2일 때 두 개를 비교하면 축전기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 효과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른 거죠. 그런데 디귿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저항 효과는 F1일 때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8번 볼록 렌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체는 고정을 해놓고 문제 조건에 보시면 처음에는 OD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등속도로 오른쪽으로 렌즈를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T0일 때 D만큼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T0일 때 D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0초일 때 사이 간격으로 바꿔서 보자면 0초일 때는 렌즈와 물체 사이 간격이 O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T0 동안 그렇다면 ED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ED로 움직이면 사이 거리는 3D가 될 겁니다.
자, 왜 사이거리를 구하냐면 사이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이거리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3t0면 3d 이동해서 남은 거리 2d, 그 다음에 4t0면 4d로 움직이기 때문에 렌즈와 물체 사이 간격은 d가 됩니다. 자, 그때 상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는 증가한다는 뜻이지 배율이 1보다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대된 상이다, 축소된 상이다라는 게 아니고 배율이 커지고 있다, 배율이 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바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 암기하라고 한 내용이죠. 렌즈에 대해서 초점거리와 초점거리의 2배를 기준으로 상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자, EF보다 뒤로 가면은 축소된 상이 생기고 EF보다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일단은 확대된 상이 생깁니다. 배율은 조금 있다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F보다 안쪽에 물체를 놔두게 되면 이 사이에 물체를 놔두게 되면 정립, 허상이 생기고 F보다 먼 쪽에 놔두면 도립, 실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배율 관점에서, 이거는 배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율 관점에서 보자면 F에다 물체를 놔두면 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여기는 상이 무한대 위치 생깁니다. 그럼 배율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율로 바꾸면, 자, 배율로 바꿔서 보면 여기선 배율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축소된 상과 확대된 상의 경계이기 때문에 배율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렌즈에 붙어 있게 되면 반대편에서 보면 상의 크기와 물체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배율은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배율이 1에서부터 무한대, 여기서부터는 무한대에서 1, 그리고 멀어질수록 배율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율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외웠던 암기한 이 F와 EF 기준으로 상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T0일 때 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3D와 2D 사이에서는 배율이, 자, 5D에서 2D까지, 3D까지 오는 동안에는 배율이 증가하다가 다시 2D에서 D로 가는 동안에는 배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사이에 2D와 3D 사이에 F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D에서 3D까지 간격이 줄어드는 동안에는 배율이 커졌던 거고 2D에서 D까지 가는 동안에는 배율이 감소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면 기억, 니은, 디귿은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T0일 때라고 돼 있죠? T0일 때는 간격이 D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간격이 4D일 때입니다. 4D면 이쯤 어디겠죠? 자, 이때 상은 도립상이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3D보다 멀리 있으면 다 도립상이 맞는 거죠. 기억은 정답이고. 자, 두 번째 1.5T0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1.5D를 움직였고 남은 간격은 3.5D가 되겠죠. 3.5D여도 이쪽 어딘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허상이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도립, 실상이 생겨야 됩니다. 이유는 잘못됐고, 세 번째 3.5T0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D를 움직였으니까 남은 거리는 1.5D가 되겠죠? 1.5D면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때 배율이 1보다 작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정립허상은 항상 확대된 상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디귿도 틀렸다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9번 단진자 비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단진자가 나와 있고 문제 마지막에 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기 공식을 이용해서 길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가 2대 3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진자의 길이 L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죠. 자, LA 대 LB는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2대 3이 되려면 길이는 4대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 LA 대 LB 잘못됐고 4대 9로 바꿔주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를 우리가 4L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9L이 되는 거죠. 9 스몰 L.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6L이 됩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10L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10L이 나오려면 여기는 스몰 L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H하고 LB를 비교하면 H는 LB의 9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디귿은 맞는 거죠.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최대 속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최대 속력은 여기에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높이 차가 얼마인지가 속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단진자의 전체 길이에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서 속력 V라는 거는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면 다시 보겠습니다. 루트 2G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 높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LA와 LB가 4대 9가 되기 때문에 최대 속력, A의 최대 속력과 B의 최대 속력은 2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 B가 A의 3배다라는 것은 잘못됐고 2분의 3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귿만 맞고 정답 2번입니다. 자, 10번 90역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을 보시면 고무막의 질량은 똑같고 추의 질량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 각도와 길이가 다르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L1 대 L2의 길이비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화시킨 후에 우리가 변수 비교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질량은 스몰 m, 여기 질량을 우리가 라지 m이라고 놓는다면, 물론 라지 m은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이 길이를 L이라고 놓으면 일반화된 힘의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장력은 이 실의 장력과 이 실의 장력은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장력이 라지 mg와 같겠죠? 그럼 이 실이 스몰 m을 잡아당기는 이 힘도 라지 mg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지 mg를 우리가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눠서 보면 y 방향 힘은, 자, 물체 고무막이는 위나 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높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힘은 아래로 가는 mg와 서로 상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x방향 힘은 남게 되는데 이 x방향 힘이 바로 물체의 구심력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의 제곱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x방향을 보자면 구심력을 나타내야 되겠죠. m r 오메가의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을 쓸 건데 문제 조건에서는 각속도가 서로 같다 했기 때문에 각속도가 들어가 있는 구심력식을 써주는 게 편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은 L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길이죠. 이 길이는 L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L 사인 세타. 자, 이게 M, R, 오메가의 제곱, 구심력이 되겠고 이 구심력은 이 성분의 X방향 성분인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질량은 양쪽에서 두 그림에서 스몰 m은 서로 같은 거고 오메가의 제곱도 서로 같습니다. 사인 세타는 없어지기 때문에 L이라는 것은 라지 m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L의 길이를 비교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라지 m, 추의 질량비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Y방향으로 보면 아래로 가는 mg, 양쪽에서 서로 같고 위쪽으로 가려는 이 라지 mg 성분을 구하면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mg 코사인 세타가 스몰 mg와 같아야 되는데 그게 양쪽에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mg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m1 곱하기 코사인 60도에서 2분의 1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m2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1 대 m2가 바로 루트 3 대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의 길이도 루트 3 대 1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즉 L1 대 L2는 루트 3 대 1이다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전 효과와 물질파가 같이 혼합된 문제입니다. 금속판 AB에 단색광을 비추면 바깥으로 전자가 방출되겠죠? 자, 이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결정이 되고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 운동에너지가 아니라 물질파 파장으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A라는 금속판이 있는데 문턱진동수가 FA이고 B라는 금속판은 문턱진동수가 FB입니다. 근데 바깥에서 빛을 비춰주는데 3FA를 비춰주는 거죠. 자, 빛을 3FA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춰줍니다. 자, 이때 그러면 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 전자가 나올 거고 이때 전자가 나올 건데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비교했더니 B가 A의 루트 2배가 나옵니다. 자, 물질파 파장이 B가 A의 루트 2배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물질파 파장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물질파 파장은 운동에너지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B보다 물질파 파장이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운동에너지는 2배가 돼야 됩니다. 여기 운동에너지를 E2라고 한다면 여기 운동에너지는 2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운동에너지가 2분의 1이 됐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이 루트 2배가 됐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턱진동수는 몇 대 몇인지 물어봤는데 FA와 이 문턱진동수 얼마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광자가 주는 에너지 3HFA, 그 다음에 이람수 HFA, 그래서 여기는 EHFA죠. 그럼 여기는 HFA가 나와야 됩니다. 광자가 주는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뺐더니 HFA가 남았다는 것은 여기가 FA의 2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B의 이람수, B의 문턱진동수는 A 문턱진동수의 2배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돌림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막대의 길이가 10L이다 돼 있고 여기까지는 6L이니까 나머지는 4L이 되겠죠? 4L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최소값을 L로 제시가 돼 있죠? 자, L이 최소값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보다 더 작으면 평형이 깨진다는 얘기죠. 즉 4M짜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X가 감소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평형이 깨진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때는 왼쪽 실이 회전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실이 바로 회전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이가 L일 때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여 양쪽 돌림임이 서로 같은 크기로 나타났다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M이 작용하는 돌림임 4mg, 이 길이는 3L이 되겠죠. 자,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대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죠. 막대의 무게 중심에 있겠죠. 전체 길이가 10L이니까 5L 되는 이 점이 막대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막대의 무게 라지MG를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죠. 자, 남은 거는 이제 추의 효과만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데, 자, 추라는 거는 이 추의 중력을 이 장력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직선을 세우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 추의 힘, 중력, mg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장력 두 개로 나눠서 그 장력 두 개를 어차피 합하면 X방향 힘은 상쇄가 되고 Y방향 힘의 합이 이곳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해하면서 시간을 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길이는 1대 3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L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의 4분의 1인 4분의 5L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L이죠. 전체 6L에서 4분의 5를 뺍니다. 그럼 4분의 24에서 5를 빼면 되니까 4분의 19L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4분의 19L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의 무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서 시간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힘만 이제 종합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스몰 mg가 만드는, 자, g는 안 써도 되겠죠? 우리는 b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l도 안 써도 됩니다. 4분의 19L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여기는 1이 되겠죠? 1 이퀄 여기는 4mg, 그래서 4만 쓸 거고 4m만 쓸 거고 그 다음 길이는 3L인데 3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면 된다는 게 최종 결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라지 m은 4로 통분하면 여기는 48에서 19 빼면 되니까 4분의 29 스몰 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 한번 다시 잘 하시고 최종 결론은 4분의 29m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3번 일과에너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A하고 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전동기로 2분의 1 mg라는 힘을 작용시키면서 A, B를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문제 조건에 의하면 P에서 Q까지 A가 내려오는 동안에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하면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감소하고 B의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하겠죠? 자, 근데 이 크기를 E0로 나타냈고 여기를 E0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높이 변화, 이 거리를 H, 그렇다면 여기 높이 변화도 H가 나오겠죠? 이걸로 나타내자면 여기는 바로 MGH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EMGH가 나와야 되겠죠? EMGH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보면 질량은 3m입니다. 3m인데 E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려면 이 높이는 3분의 2h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mg 곱하기 3분의 2h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기억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는 h분의 3분의 2h, 그래서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기억은 정답이고
두 번째, Q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 에너지로 접근해서 보자면 A하고 B가 함께 움직이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전동기가 해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자, 전동기가 해준 일을 구하면 전동기가 주는 힘 2분의 1 mg 그리고 이동거리 h가 되기 때문에 전동기가 해준 일은 2분의 1 E0가 됩니다. 자, 플러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A와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E0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총 3E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총 3.5가 증가해야 되는 거죠. 3.5 E0가 증가해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E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합해서 2분의 7 E0인데 A하고 B는 속력이 같고 질량이 3대 1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4분의 3은 A 거, 여기에 4분의 1은 B 거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8분의 21 E0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은 잘못된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에 연결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이 장력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죠. 물론 F내면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다 구해놨습니다. 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8분의 21 증가하고 8분의 16 감소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8분의 5 mgh, 8분의 5 E0니까 mgh만큼 증가한 거죠.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왜 생겼느냐?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 장력이 한 일과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장력이 한 일, T 곱하기 이동거리 H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장력은 8분의 5 mg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14번 등가속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림만 봐도 대략 지면이 마치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포물선 운동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R자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X방향과 Y방향에 대한 가속도 크기가 나오죠. 자, X방향은 왼쪽, Y방향은 아래쪽이라는 거 금방 확인이 가능하고 그 크기는 1대 2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하고 Q는 X축 좌표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P점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한다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P점에서의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를 이렇게 좌표처럼 나타내자면 여기는 플러스 V, Y방향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Q점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보면 P점과 Q점은 X축 좌표가 같은 거죠. 그럼 X축만 보면 변이가 0이 됩니다. 자, 변이가 0이 되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죠. 변이가 0이 된다면 속력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X축 방향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X축 방향 변이가 0이기 때문에 X축 방향 속력은 같아야 된다. 단지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X축 방향은 마이너스 V라고 해주면 되겠죠. Y방향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 속도 변화량이란 것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차피 시간은 똑같은 거고 가속도는 1대 2가 되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 X방향으로 2V가 변한다면 Y방향으로는 4V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Y방향 속도는 0에서 마이너스 4V까지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탄젠트 세타는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1대 4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4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5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선도선 R은 Y축과 평행하게 놓여 있고 원형도선 놓여 있고 PQ는 XY 평면에 수직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이때 전류 크기 문제에서 I0와 16I0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4개의 도선이 5점이 만드는 자기장이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방향 플러스 X방향만 남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R이 이 5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4분의 1 B0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나오는 방향 또는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자,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는 Z축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Z방향으로 이 R이 도선을 만들었는데 남은 거는 X방향만 남았기 때문에 이 자기장을 누군가가 상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 도선을 보면 나오는 방향 또는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자, P하고 Q는 Z축이 아니라 XY 평면 위에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R이 만드는 Z방향 자기장은 S만이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4분의 1 B0가 되고 여기서는 Z방향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즉 두 개가 합쳐서 0이 된다는 게 결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먼저 이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점선 위에 원형도선을 움직이면 위아래로 y방향과 나란하게 움직이게 되면 S가 만드는 자기장은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서 동일한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R이 만드는 자기장은 R보다 왼쪽, 여기는 R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R이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서 R이 만드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Z 방향에 대해서 일단 R과 S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 이번에는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B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오는 방향 또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한 이유는 y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PQ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PQ 자기장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남은 거는 R과 S가 만드는 자기장 2분의 1 B0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y가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 B0가 남아야 된다는 게 1차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선지 중에 이걸 만족하는 것은 1번과 2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은 선택해 주면 되겠고, 이제 PQ의 효과를 우리가 이제 고려해 줘야 되겠죠? 자, P가 이곳에 만드는 자기장을 우리가 크기를 먼저 구해보면 P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는 K 루트 2D가 되겠죠? 거리는 루트 2D 분의 전류는 16I0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4분의 1 B0의 몇 배인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 B0를 다시 R이 만드는 식으로 바꿔보면 K D분의 I0가 되겠죠? 자, 이게 4분의 1 B0입니다. 이게 4분의 1 B0이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1 B0의 루트 2분의 16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4가 되고 2로 나누면 2 루트 2 B0가 됩니다. 자, 이게 P가 만드는 자기장이란 거죠. 자, P가 만든 자기장은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 되겠고, Q가 만든 자기장은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 되는데, R과 S는 상쇄가 됐고 PQ 자기장을 더했을 때 X 방향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P가 이 방향으로 만들고 Q가 이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P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2 루트 2 B0고 Q가 만든 것도 같은 자기장이 나와야 수평 방향으로 자기장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Q가 만든 자기장 전류도 16I0고 두 개를 그러면 합하게 되면 45도이기 때문에 이거의 루트 2배인 4B0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왼쪽 그림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의 차이는 결국에 뭐냐면 y가 0일 때 이 점에서의 자기장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Z방향 나와 있고 P가 만든 자기장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P는 이 선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 우리는 Q는 반대 방향으로 대칭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PQ의 Y방향 성분은 상쇄가 되고 이 X방향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가 만드는 X방향 성분 자기장을 구하고 그거의 2배를 구하면 PQ의 자기장 X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P가 만든 자기장을 구하면 K 거리는 3, 1, 루트 10D가 됩니다. 루트 10D 전류는 16I0. 자, 이게 P가 만든 자기장의 색인데 여기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X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럼 PX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루트 10분의 여기 세타와 여기 세타가 같기 때문에 루트 10분의 1이 됩니다. 이거의 루트 10분의 1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K 5분의 8, 5분의 8 I0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5분의 8배이기 때문에 5분의 2 B0가 되는 거죠. 5분의 2 B0가 X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P뿐만 아니라 Q가 만드는 X방향 성분도 5분의 2 B0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방향 성분에 대해서는 P하고 Q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 이거의 2배인 5분의 4 B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 구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전체 자기장은 Y가 0일 때 전체 자기장은 2개를 피타고라스로 더해야 됩니다. 여기서 빠르게 피타고라스를 구하지 마시고 2개를 피타고라스로 더하게 되면 5분의 4보다는 당연히 크게 나오겠죠. 그걸 1번은 만족했고 2번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긴 문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축전기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나오는 설명에 의해서 AB가 같은 축전기 전기 용량을 가졌고 CD가 같은 전기 용량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B, C라고 하고 C하고 D는 C'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C, 여기는 C'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자, 최종적으로는 가의 A와 나의 D에서의 에너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조건은 A에 충전된 전하량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 EQ라고 한다면 여기는 Q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끼리 놓고 비교하자면 Q는 CV에 비례하기 때문에 Q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걸린 전압보다 여기에 걸린 전압이 2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압을 해석을 들어갈 건데 여기선 스위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거랑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면 오른쪽은 B 혼자 있고 왼쪽은 AC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몇 대 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른쪽 회로에서 보면 AB가 같고 CD가 같기 때문에 AC 병렬 합성과 오른쪽 BD 병렬 합성이 서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전압도 양쪽이 동일하게 나눠 갖게 되겠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차가 2분의 1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차가 2분의 1V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이차를 나타내면 양단 전압이 4개의 축전기가 전부 다 2분의 V씩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구했죠. 그러면 다시 A끼리 또 비교가 되는 거죠. 전압이 절반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V가 되겠고 AC는 병렬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 4분의 V가 걸립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입차가 4분의 1 V이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3 V는 B 양단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에 걸리는 전압까지 구했는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B하고 A는 전기 용량이 같은데 전압이 3배이기 때문에 충전된 전하량도 3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C에 충전된 전하량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플러스 3Q가 충전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충전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개를 합하면 여기는 외부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0이 돼야 됩니다. 그 플러스 3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Q가 되는 거죠. C에 충전된 전하량은 EQ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 C를 비교하면 전기 용량이 C가 A의 2배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이 끝났습니다. 여기 전기 용량도 C와 같은 EC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D에 충전된 에너지와 여기서 A에 충전된 에너지입니다. Q로 구해도 되겠지만 C하고 V를 미리 다 구해놨기 때문에 충전된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바로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C는 A하고 D는 C 값이 1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V 제곱을 해야 되는데 V도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제곱 대 2의 제곱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는 1대 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17번 관성력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가와 나의 차이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 방향만 다릅니다. 문제에서는 가속도 크기를 동일하게 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엘리베이터의 내부에 있는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B의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내부의 관성력이 가속도와 반대 방향인 아래로 나타나게 되고 이쪽에서는 관성력이 위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질량이 서로 같다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바닥이 Q를 떠받치는 힘이 비교가 됩니다. 자, B의 좌표계에서 바닥이 Q를 떠받치는 힘은 3대 2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3대 2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이 Q를 떠받치는 힘은 결국에 Q가 바닥을 누르는 힘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왼쪽 그림에서는 원래 무게인 EMG로 눌렀어야 되는데 B가 볼 때는 관성력 EMA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Q가 바닥을 누르는 힘 또는 바닥이 Q를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도 원래는 EMG로 눌러야 되는데 관성력이 EMA가 위로 작용하는 거죠. 관성력 EMA가 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주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바닥을 누르는 힘은 EMA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게 Q가 바닥을 누르는 힘 또는 바닥이 Q를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는 3대 2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mg, 4mg, 그래서 남은 건 2mg고 여기는 6ma, 4ma 합해야 되겠죠? 그럼 10ma가 됩니다. 자, 식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면 5분의 1g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가와 나에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 크기 5분의 1지 정답이 됩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A의 좌표계에서 Q에 작용하는 알짜 힘, Q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그랬는데, 자, A가 볼 때 Q는 힘을 다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알짜임이란 것은 어차피 MA로 종합이 되는 거죠. 자, A가 볼 때 Q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만 결국에는 위로 A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바라보는 Q의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될 거고, 여기서도 A가 Q를 보면 아래쪽으로 A로 움직이는 거죠. 엘리베이터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서는 위쪽 방향으로 MA가 되겠고, 여기서는 아래로 A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MA가 알짜임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볼 때 Q가 받는 알짜임은 가와 나에서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MA로 같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됩니다. 미는 정답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에서 Q가 P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자, Q가 P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또는 P가 Q를 누르는 힘이라고 하면 되겠죠. P가 Q를 누르는 힘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AB 좌표계에서, 자, 이것만 분석하면 되겠네요. AB 좌표계 서로 같다고 되어 있는데, 자, A 관점에서 보면 P는 알짜임을 위로 MA를 받아야 됩니다. 알짜임이 위로 MA가 나와야 되는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가 있기 때문에 위로 작용해야 되는, 이게 떠받쳐주는 힘의 크기는 중력을 상쇄시키고 알짜임 MA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떠받치는 힘은 A가 볼 때는 mg 플러스 MA가 됩니다. 그리고 B가 볼 때는 P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이 되는 거죠. 알짜임이 0이 돼야 되는데 P가 아래로 가는 힘은 뭐가 있냐면 중력 mg와 관성력 MA가 있습니다. 바닥이 떠받쳐주는 힘은 이만큼이 나와야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B는 정지 관점에서 이게 바닥이 떠받쳐주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A가 볼 때는 알짜임의 M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mg 플러스 MA가 바닥이 떠받쳐주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두 개는 결국에 같다는 거죠. 참고로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A나 B나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이 있었을 때 이 장력의 크기를 둘이 비교하면 똑같이 나올 거고, 용철이 있었다면 용철이 작용하는 탄성력도 똑같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 B에선 차이가 없다. 근데 관성력을 얘는 도입하지 않고 왜 B한테만 적용하느냐? 관찰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관성력을 B에서는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실제 힘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디귿은.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8번 포물선 운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A를 수평 방향 V제로 B는 연직 방향 V로 던졌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그림에서 B하고 A 사이의 최소 거리가 L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A, B가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상대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B 관점에서 보자면 B가 보면 자신은 정지해 있고 A는 X 방향에 대해서는 V제로, Y 방향에 대해서는 아래로 V로 운동한다라는 게 B가 바라볼 때 A의 운동 상태가 됩니다.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B 관점에서 바라보는 A의 운동 궤적이 됩니다. 근데 최소 거리를 한다면 여기에 수선을 내린 거리가 되겠죠? 자, 이게 최소 거리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 거리를 2분의 L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럼 여기는 1대 2대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각도가 3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V0, 여기는 루트 3 V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V가 V0의 루트 3배다라는 것을 상대 속도 이용해서 구해주시고,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V0와 V로 던졌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미 구했죠? 루트 3 V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A하고 B가 만나야 됩니다. 자, 만나려면 X방향 속도가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죠. X방향으로 얘가 3m를 갔을 때 얘도 3m를 가져야 되고 5m를 가준다면 5m를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X방향 속도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V0가 되는 거죠. 자, 실제 속도는 루트 3V0, X방향 V0.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적용하면 Y방향 속도는 루트 2 V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는데 탄젠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루트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또는 2분의 루트 2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19번 전기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점전화 ABC는 고정이 되어 있고 A하고 B의 전하량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Q, 플러스 3Q. 자, 그리고 ABC에 의해서 P점에서의 전기장 세기는 X성분과 Y성분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 Q점에서는 그렇다면 X성분과 Y성분의 크기는 몇 대 몇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P점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A부터 보시면
A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향을 X성분과 Y성분을 분해해보면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성분 대 Y성분은 3대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 A의 크기는 Y성분은 1이라고 하면 X성분은 3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공식을 다 쓸 필요 없이 이거를 1, 3으로 넣고 나머지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거의 몇 배인지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P점에서 A가 만드는 전기장 일단 분석이 끝났습니다. X성분, Y성분 나눠서 보면 A가 만든 전기장은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B가 만든 전기장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방향으로 나올 텐데 이 크기 자체가 A의 3배가 나와야 됩니다. 거리가 같고 전하량이 3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X성분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배,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겠고 Y성분은 플러스 Y 방향으로 3배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C를 보면 C는 Y 방향으로만 전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X성분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전기장의 X성분 크기가 6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 방향으로 6이 나오려면 여기는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P점에 ABC가 만드는 전기장 성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Q점으로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Q점에 ABC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별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P점에 A가 만드는 전체 전기장의 크기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10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A가 만드는 전체 전기장은 얼마인가? 이건 거리의 제곱만 보면 되겠죠? 거리의 제곱이 여기는 10D의 제곱인데 여기는 4D의 제곱입니다. 그 전기장의 크기는 4분의 10배, 4분의 10배, 2분의 5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Q점 같은 경우는 A가 Y 방향으로는 전기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장이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5 루트 10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A가 되겠고, 자, B 같은 경우는 다시 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A랑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A에 비해서 거리의 제곱이 4배가 되는 거고 전하량은 3배가 되는 거죠. 전기장의 크기는 이거의 4분의 3배가 됩니다.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이거의 4분의 3배, 그러면 8분의 15 루트 10이 됩니다. 그리고 Y방향은 없는 거죠. 됐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C만 구별하면 되는데 C도 거리의 제곱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의 제곱이 16D의 제곱인데 여기는 10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8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전체 전기장의 크기는 이거의 5분의 8배인 5분의 16이 전체 전기장이 됩니다. 자, 이거를 X, Y로 분해해주면 되는데 일단 X 방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분의 16,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성분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5분의 16, 사인, 코사인 곱해주면 되겠죠. 자, X성분을 먼저 보시면 X성분은 이 각도가 되겠죠. 자, 이 각도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이 각을 취해야 됩니다. 루트 10분의 1이 되겠죠. 자, 루트 10분의 1이 되겠는데 10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Y성분은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3이 됩니다.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루트 10분의 3, 그럼 10분의 3 루트 10이 됩니다. 이게 Y성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BC, XY 성분 다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X성분 크기합과 Y성분 크기합만 구하면 됩니다. 비율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 루트 10은 공통이라서 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X성분 합과 Y성분 합만 따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X성분 보면 8분의 20, 8분의 15, 8분의 5가 되겠고 여기는 50분의 1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0으로 통분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25 곱하면 125 마이너스 64, 그래서 200분의 61이 되겠죠. 자, 계산 빨리 하셔야 되겠고 Y성분은 200분의 48입니다. 50분의 48이죠. 50분의 48이기 때문에 200으로 마찬가지로 맞춰주면 4를 곱하면 192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루트 10은 어차피 필요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크기비만 구하면 61대 190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완전히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을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1번입니다. 자, 20번 저항회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저항회로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P점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이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점이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회로 전체를 보면 오른쪽에 합성장을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전체 합성장을 구하고 전원의 전압으로 우리가 R분의 V를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합성장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전선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힌트가 이 전선입니다. 전선으로 이 점과 이 점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두 점의 전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저항의 입장에서 보자면 왼쪽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은 여기에 연결하나 여기에 연결하나 정기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죠. 전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을 끊어버리고 이 오른쪽을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즉 여기는 저항을 지우고 이 저항을 대신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형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항도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아래쪽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나 여기 연결되어 있으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없애버리고 오른쪽을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회로에서 이 부분도 이제 없애면 됩니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합성장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쪽 5개의 저항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2개를 더하면 2개가 병렬이기 때문에 R과 R을 병렬 연결하면 0.5R이 되고 여기도 0.5R이 되는 거죠. 근데 이쪽 0.5R은 다시 R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R이 되고 여기는 0.5R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회로가 된다는 거죠. 자, 위하고 아래 2개가 병렬 연결됐는데 이쪽은 이 2개를 합한 0.5R이 되고, 자, 오른쪽은 이 3개를 합해서 0.5R 더하기 R, 그래서 1.5R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5개의 저항을 합성저항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이 2개의 병렬 연결과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역으로 더하면 1.5R분의 3, 여기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나오고, 그래서 역수 합성저항은 8분의 3R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5개는 8분의 3R이 됐고, 이게 다시 R과 연결되는 거죠. 여기는 8분의 3R, 그게 R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8분의 3 더하기 R 하면은 8분의 11R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회로를 다시 구성하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자, 여기에 전원장치가 있고 여기에 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R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 R이 있고 여기 저항 R이 있는데 이쪽은 전체 8분의 11R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분의 11R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2개를 병렬 연결하고 마지막에 R을 직렬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개의 합성장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R분의 1 더하기 11R분의 8 해주면 11R분의 19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의 합성장은 19분의 11R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시 R과 합쳐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전체 저항은 여기에 R을 더하면 되니까 19분의 30R이 전체 합성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의 전위 해석만 하면 그 다음부터 직렬, 병렬 연결은 우리가 누차 해왔던 동일한 회로가 되기 때문에 전위 해석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0R분의 19V, 이게 전체장분의 전원의 전압을 통해서 구한 P점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입니다.